15강 강의는요, 5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DH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DH. 자, 이 DH는 탈산, 도르트문트죠, 그죠? 탈산, 탈수소, 탈산 반응. 그러니까 탈산, 탈수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탈산 반응이 활발합니다. 탈산, 탈수소. 탈산 반응이 활발하며 극저탄소광 제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도 요거 콤마를 여기에다 하나 합시다. 탈산, 탈수소인데 그 중에서도 탈산 반응이 활발하며 극저탄소광, 그러니까 탄소를 굉장히 제거해 줍니다. 극저탄소광 제조 가능합니다. 처리초나 말기에 합금 원소의 첨가가 이 DH법에서는 쉽습니다. 진공조 하부 흡입관을 말이죠. 레이들 용광에 담급니다. 담궈가지고 압력을 낮춥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용광 1.5m 1기압까지 비산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압력이 낮으니까 진공조에서 상승하고 진공조에서 다시 올리면 진공조 용광이 다시 하강합니다. 상승 하강, 요거는 상승 하강을 반복합니다. 아래 위로. 그래서 가스가 진공조에서 제거됩니다. 자금 말기 합금강 첨가로 균일 성분강 제조입니다. 우리가 이 강에서는 그 망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합금강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균일 성분강 제조하고요. 처리한 용광은 보통 주형에 주입합니다. 이 방법은 승강 아래 위로 올라가는 횟수가 분당 3, 4회 정도 유지하며 분당 30 내지 40 톤의 강을 처리합니다. 승강운동은 15 내지 20분간 계속되는 작업 조건이 필요합니다. 노 내부에는 마그네시아질, 마그크롬질의 벽돌을 사용합니다. 이게 주로 연기성이죠. 흡인관 쪽에 고알루미나질 캐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흡인관은 직선 상태가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형 벽돌을 사용할 수 없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캐스트라는 것은 시멘트 상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르는 걸 말합니다. 자, 이 DH에 대해서 여기 상세히 또 설명하는데, DH 작업 조건은요, 용광 환류 속도, 그러니까 용광이 이제 아래 위로 올라가는 환류 속도가 분당 10 내지 40톤이고요. 아르곤 양으로 속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르곤이 버블링 양이 많으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아르곤 양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용광이 진공조 1회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은 3 내지 5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H 처리 이게 이제 DH가 RH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려놨습니다. RH 처리가 순환하는 게 아래 위로 그 환류하는 게 20분 동안 용광 3, 5회 정도 환류가 가능하다. 하여튼 RH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RH 처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환류 처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뭐 RH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RH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RH 조업 순서를 한번 봅시다. DH법과 유사합니다. 흡인 배출용 관이 2개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진공조를 1200 내지 1300도씨 예열한 후 2개의 관을 진공조에 담그고 감압하면은 용광의 1기압 1.5m 높이 진공조 내로 상승할 때 흡인관인데 이거 상승관, 이것은 상승관에 아르곤을 그때 취입합니다. 기포 함유한 비중이 작은 용광은 상승관에서 상승을 합니다. 이때 비중이 큰 나머지 용광은 밑으로 또 내려가겠죠.
하강하고 진공조에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이건 돌아가면서 진공 처리 후에 이것도 합금 첨가와 환류 처리하는 이것도 하여튼 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기서는 환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DH하고 RH하고 비슷한데 환류 처리하는 진공조에 여기서는 질소를 주입하고 대기압에서 주용에 주입합니다. 포스코는 RHOB 산소 주입법이 되겠습니다. RH로 내암물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류작용으로 내암물 용선이 굉장히 심합니다. 진공조의 가열벽에서 녹아내리는 용락, 어쨌든 쇳물이 주로 이거 제강에서 용락을 많이 쓰더라고요. 금속 성분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용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막 혼돈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한 건 용락이요. 고철을 녹여서 녹아가 떨어지는 것을 용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RH로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RH로는 전로도 쓰지만 전기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용락이라고 했습니다. 고알루미나질 코론덤계 사용합니다. 코론덤계가 아마 요런 내화물계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OHN 가스 제거요. OHN 이게 진공에서는 요걸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실기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RH로 장소는 상승관 있죠. 올라갈 때 상승관 가스 표면에서 상승관 하강관 진공하고 진공조 내부 내화물 표면 진공조 내의 노즐 용광 표면 취입가스와 함께 비선한 스플래시 표면 등입니다.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제거되는 장소 굉장히 많죠. 요것도 뭐 어떤 사람은 요즘 NCS 대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실기시험에 제거되는 장소로 한 서너 가지 써라면 여러분 서너 가지 써야 됩니다. 네 가지 정도 써야 됩니다. 상승관의 가스 표면 하나 됐죠. 상승관, 하강관, 진공조 내부 내화물 표면, 진공조 내의 노출 용광 표면, 뭐 이런 등등을 쓰면 되겠죠. 이게 실기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7페이지 43번 연주법에서 연속주조법이지고요. 연주법에서 용광 처리할 때 이용되는 버블링용 가스는 불활성 기체입니다. 아르곤과 질소입니다. 주로 2차 정년, 2차 정년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노외 정년, 전로나 전기로가 아닌 다른 로다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정년, 노외 정년에서 채택되는 진공탈가스 효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의 제거가 아니고 불순물가스 OHN입니다. 여기서 있는 OHN입니다. 이거는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유해 원소를 증발 제거하고 비금속 계제물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온도 성분 균일화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닌 게 인의 제거죠. 자, 47번 정상적인 전기 아크로 조업해서 산화 슬래그 뭐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CaO, SiO2는 같는데 산화할 때는 FeO가 들어간다는 거. 반응 슬래그는 CaO, SiO2, MgO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49번 코크스, 중류, 역천탄, 메탄과 같은 연료 중 공기에서 착화온도, 이게 발화점입니다. 착화온도, 발화점, 가장 낮은 연료인 것은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재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강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온도를 다 적어놨죠.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요걸 수시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연료는 역청탄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코커스 중류, 메탄 같은 거는 역청탄보다 확실히 높고요. 만일 목재를 사용하면 목재가 착한도가 가장 낮습니다. 51번 전로에서 하드 블로우 조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드 블로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광을 이제 정렬하는 건 전로에 쇳물을 끓는 쇳물을 넣어두었어요. 용선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위에서부터 산소 렌스를 쭉 내립니다. 그럼 산소가 나가겠죠. 이 산소 렌스 높이가 용선 평균과 낮으면 낮을수록 강한 그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걸 하드 블로우라고 합니다. 이 하드 블로우 조업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여기에서는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렌스 용광 간 거리가 낮아 강력하게 산소 공급할 수 있고 가스 용광 간 거리가 짧고 산소 이용률이 정대하는 것을 우리 하드 블로우라고 합니다. 하드 블로우. 자 여기에서 탈탄 탈인 반응 동시에 일어난다. 요거는 아닙니다. 전로 조업 과정에서 산화철의 생성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가스 용광은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조업 중 산소 이용률 저하한다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가다 그죠? 가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탈탄하고 탈인 반응은 여기 반대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탈탄은 그 온도가 높을 때, 탈인은 온도가 좀 낮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나가 되겠습니다. 53번 연주 작업에 최근 많이 채택되고 있는 노즐 방식은 스토프식이 있는데 스토프식은 그 그러니까 검은 내암으로 된 봉을 구멍을 막았다가 뺐다는 거. 슬라이드 밸브는 아래에 두 개 판을 이용해 가지고 구멍이 이제 딱 슬라이드식으로 닫았을 때 막혀버리면 이제 쇳물이 거기에 저장이 되고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뚫려버리면 쇳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밸브식이 많이 쓴다. 종래 노즐 방식은 스토프식하고 로터리식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9페이지요. 추조 방향에 따라 주편에 생긴 결함으로 주형 내 응고각 두께 불균일에 기인하여 응력이 발생하고 이 응력으로 2차 냉각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는 결함은 표면 세로 크랙입니다. 표면 세로 크랙. 주편 주조 방향에 따라 발생하고 응고각 두께 불균을 할 때는 표면 세로 크랙입니다. 자 여기에 표면 가로 크랙이나 방사상 균열 이거는 뭐 G 발자국 모양으로 된 건데 요거는 또 다음에 어디에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표면 세로 크랙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그 제강에서 특수 제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여러분 또 한 번씩 기억하라고 여기에 또 한 번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중강제법. 이거는 뭐냐면 치련을 할 때 산소를 불어넣어서 정련하는 것을 우리 치련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치련을 하다가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로 생성되는 슬래그가 위에 뜨겠죠. 이걸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제제, 매용제, 이건 다 같이 슬래그를 만드는 거예요. 조제제, 매용제 첨가하여 이제 소프트 블로프, 산소를 적게 불어넣는 2차 슬래그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두 번 하니까 이중강제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황등 함량 저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1차 생성 슬래그 이제 산화 반응으로 황이 제거되고 2차에는 이게 이제 소프트 블로우입니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럴 때는 인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중강제법은 1차 생성 슬래그 제거, 2차 슬래그 형성 두 번을 하니까 인, 황 등 함량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과 황은
다 같이 연기도가 높을 때는 잘 제거가 되는데, 단 황은 온도가 높아야 잘 제거되고, 이는 온도가 적당히 낮아야 제거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고탄소, 저인강, 탄소가 높고 인이 낮은 고탄소 저인강 제조에 적합하고, 그렇죠. 칠연말기, 이 칠연말기 소프트블로우 하잖아요. 그죠? 하드블로우를 한다면 복인이 됩니다. 인이 다시 복귀하는데 소프트블로우 하니까 복인 작용 억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강제법은. 절로 대형화로 1차 슬래그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 하니까 제강 시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효율적인 특수 제강법은 아니다. 슬래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어떤 때는 뭐 광제, 어떤 거는 강제라는데 뭐 구분 안 하고 막 쓰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은 재선할 때는 광석에서 슬래그를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광제가 되고, 제강에서는 강을 만들면서 하기 때문에 강제라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캐치 카본법, 이거는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정년 시간이 25분이라도 우리가 이제 요즘 디지털식이잖아요. 그죠? 이 강은 탄소를 0.5% 남기도록 해라 이러면 정년 시간이 다 도달하지 않아도 뭐 다른 거는 관계없고, 탄소가 목표 탄소에 도달할 때 취련을 끝내는 거예요. 출강을 합니다.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취련 시간이나 단축이 되니까 산소를 적겠어요. 산소 절약. 그 다음에 철분으로 나가는 슬래그화. 슬래그화를 한자로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 손실 감소합니다. 강 중에 산소를 적게 쓰니까 암만 해도 최종 강 제품에 산소가 적게 용해합니다. 탈인 반응은, 그런데 이게 이제 불충분합니다. 탈인 반응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목표 시간, 충분히 제강 시간까지 가면은 이제 이게 탈인 반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억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탈인 반응이 좀 불충분하고, 쉽게 말하면 복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탄, 강중, 탄소량이 적게 출현되었더라. 이번에 수요가가 이 강은 탄소강을 좀 뭐 고탄소 0.5%를 해달라 했는데 0.3이더라. 그러면은 인황 목표값보다 낮춘 후에 가탄제를 투입하는 거예요. 가탄제를 조정하는 공정입니다. 용광 산화 손실, 용해 산소량이 처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광 산화 손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탄소량을 적게 하기 때문에 용광 산화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 산소량이 처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용선 배합조, 용선이 부족할 때, 본래는 저도 안 가봤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올 용선 조업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 용선 조업하기가 고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배합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이 부족할 때 고철 배합률 높여 실시하는 조업법입니다. 용선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기시험 칠 때 어떤 상황이 당면이 어떤 사고가 났거나 용선이 고철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전로에 내화물이 돌출되어 나왔거나, 그 다음에 전로를 새로 축제했거나 이럴 때는, 처음에 그럴 때는 용선을 모두 다 넣어서 정렬합니다. 이걸 올 용선 조업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시험 실기 같은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용선 배합이라는 것은 용선을 적게 배합하는 거예요. 용선을 적게 배합하는 거예요. 올 용선 조업은 고철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전부 용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용선이 부족할 때 고철 배합률을 높여 실시하는 조업법입니다.
이 조업은요, 페로실리콘, 탄화칼슘, CaC2, 발열제로 FeSI 탄화칼슘이 발열제로 부족 열량할 때 보충합니다. 또한 치련용 산소 연료 첨가 후 가열로에서 장입고철 가열하는 조업법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용선이 부족할 때 고철 배합률을 높인다. 고철이 있으면 어차피 산소만 불어넣어가지고 하기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페로실리콘이나 탄화칼슘 발열제로 부족 열량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련용 산소 연료 첨가 후 가열로에서 장입 고철을 가열하는 조업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